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지수 오늘 반등하면서 2600선을 회복을 하는데 이 수준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오늘 반응이 양호했고, 오늘 이제 추이를 지켜보면 균형을 맞춘다는 부분에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쪽은 관련 ETF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 수급이 들어오는 게 시가총액 순위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 수혜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하고 의료 증밀 쪽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제노레이를 보유하시고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는 다소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고, 전기전자가 같이 반등한 건 지수 전체의 어떤 균형 측면, 그리고 그 외의 업종이 이제 큰 낙폭 없이 흘러갔고, 그리고 이 전기가스라든지 철강금속처럼 어제 올랐던 종목들이 또 숨고르기를 하고, 이 전반적으로 이제 하루 만에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 외국인이 사는,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한국 증시는 진짜 어디 못지않게 괜찮은 증시가 되고, 외국인이 팔면 뭐 인도 같은 국가들, 외국인에 휘둘리는 그런 국가들 못지않은 또 천수답 시장이 되는, 그 안에서 우리는 시장을 예단하기보다는 그냥 고장난 시계가 돼서 맞추는 그런 접근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2600선 부근에서 수렴을 한다는 것은 8월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통계적으로 거의 약세인데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9월에는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미국 국채 발행 이후에 시중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PF 만기가 많이 돌아옵니다. 허그 보증이 들어간 게 많아서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만기가 절반이 돌아오는데 혹시 또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8월이 지나면 이 9월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면서 랠리를 전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랠리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가 지금 중국하고 연동이 되고 있는데, 그 중국하고 연동이 되는 게 중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경제 비중이 크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홍콩 증시하고 연계된 홍콩 증시 ELS 관련해서 지금 5.5% 벌려다가 그냥 초상치게 생겼습니다. 이런 관련 상품들이 연계가 되면서 우리가 중국 증시를 따라간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고리가 해소가 되면 일본이나 유럽처럼 또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반도체 때문에 GDP가 많이 감소를 했는데 반도체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점에서 하반기 증시를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들, 그 의약품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하방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 SK 그 바이오 뭐였지? SK 바이오팜, 이런 종목들 보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면, 그리고 74%,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디 갔지? 81%.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보유를 해서 실질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 패시브 자금, ETF라든지 이런 큰 묶음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거기 비율대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사도 오르고 조금만 팔아도 내리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아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5% 이상 갖고 있고, 이러니까 80% 이상이 묶여 있습니다. 거기다 외국인이 10.62%를 갖고 있으니까 이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시가총액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56조 7,969억인데 이거를 설명할 수준이 안 됩니다. 보시면 실적이 많이 개선돼서 이제 1조 클럽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순자산 규모가 아직 10조 원. 물론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매출 증가율도 좋고. 하지만 지금의 시가총액을 설명할 만큼은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패시브 자금이 몰리고 그 패시브 자금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 비중과 유통 주식수의 비중을 감안했을 때 자금 유입이 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기관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반등을 하고 있고 이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싸니까 저는 뭐 사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의약품 쪽에서 꼭 이런 단기적인 유동성 유입을 보고 들어가신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괜찮은데 셀트리온은 왜 괜찮지 않냐라고 하시면 물론 단기간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셀트리온은 국민연금하고 뭐 자사주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 제외하고도 유통 주식수가 60% 거의 70%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0.39%가 있는데 공매도 때리니 뭐 테마섹 쪽 비중도 많고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많다는 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도 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요 셀트리온의 순자산 가치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현재 수준이 이런데 재무 쪽으로 가보면 재고 그리고 매출 채권 합쳐서 2조 4천억. 이 매출 채권은 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가니까 재고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거 빼고 뭐 딱히 그럼 그동안 이익잉여금이 얼마냐? 3조 5천억인데 요거 빼고 나면 뭐 딱히 없는 실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수준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매물도 많고 한계가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그런 쪽으로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 위주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제노레이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뭐 이제 슬슬 분불이 떼어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패시브 자금은 이 ETF 구성하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뭐 다수 종목들을 넣었지만 요즘 한 10개 정도 넣고 여기에 제노레이가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르고 그리고 SK 바이오팜이 오르고 뭐 셀트리온도 내리지는 않고 이러면서 이 시가총액을 합산했을 때 규모가 큰 이 의약품 업종에서 주가 상승으로 시가총액 규모가 커진다. 그럼 유동성 자체가 불어나게 됩니다.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의약품이 좋은데 얘는 왜 안 가지? 라는 관점에서 이제 관심이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큰 틀에서 추세가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이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짜증도 나고 뭐 마음 같아서는 패 죽이고 싶고 저를 그렇겠지만 이게 뭐 예전에도 보셨다시피 EV 첨단 소재 보시면 이때까지만 해도 요 시점까지만 해도 뭐 이런 종목을 언급을 하느냐부터 해가지고 온갖 소리 다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당연히 뭐 그럴 만한 어떤 배경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요 과정을 보면 이렇게 고통받는 시기 환산 주가로 951원까지 찍었던 이 종목이 이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게 해방되는 게 불과 일주일 만에 2,000원에서 7,000원을 가버립니다. 제노레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고통받는 게 단 일주일 만에 끝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2년 동안 고통받다가 그 일주일을 못 참아서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제노레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가가 15,500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상장하고 한 3년 후에 이 가격들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례적으로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건 역시 변수라고 하는 그 주요 주주가 주식을 팔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팔 만큼 팔았을 거고 그것도 뭐 돈을 벌고 판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물량이 다 해소가 되면 당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릴 수 있는 구간은 딱 이런 구간입니다. 최저점에서 폭락을 할 때 주가를 밀 수 있는 거하고 고점에서 여기서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여기서 조금 더 내릴 수 있는 그 정도가 개인 투자자들의 시세 영향력이지 나머지는 아무리 많이 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조금 사고 이만큼은 주가를 올릴 때 쓰고 이거는 더 올릴 때 쓰고 이거 이렇게 사야지가 아니라 몽땅 사고 제발 주가에 올라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사고 해도 내가 사서 안 올라갑니다.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시세 영향력이 없다라고 봤을 때 예, 이 제노레이 같은 경우도 그 우리가 시세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이 주요 주주의 물량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끼리 올릴 수는 없다. 개인 투자자들끼리 올릴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 안에서도 아휴 그래 짜증나는데 없는 셈 치고 뭐 내버려 둬야지 하는 거하고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미쳐버리겠네.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안 올라가니까 돌아버리겠네 하면서 짜증나서 던지는 이 또 옥석가리게 진행이 됩니다. 그 짜증나서 던지는 분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이제 유동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의 전조증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거래량이 마르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많이는 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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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맞습니다. 우리 주식을 산 사람들도 수익을 봐야 되니까. 네. 하지만 뭐 이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과서만 보면 수능 잘 칠 수 있다 이런 개념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선 쪽도 좀 긍정적으로 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구조물은 태양광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네, 여러분들 우리 태양광 구조물 불안하실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태풍 오면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요거 비교하는 게 이겁니다. 자, 우리 고속도로 옆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네, 이 방음벽은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구조물 두께는 다소 두꺼울지 모르겠지만 수직으로 서 있고 바람을 그냥 정면으로 받습니다. 네, 태양광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많이 돼 있는 게 한 15도 정도 됩니다. 이게 태양광이 15도니까 요 서 있는 거하고 비교하면 바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 뒤에서 이렇게 치면 어떡하냐? 대체로 태양광은 남쪽을 보게 설계가 됩니다. 남쪽을 보고 우리 바람이 이렇게 치는 건 앞쪽에서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타고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뒤쪽에서 친다 하더라도 요렇게 됩니다. 모듈이 우리 고속도로 방음벽처럼 완벽하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요 사이가 2cm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빨 틈이 벌어진 것처럼 거기 바람이 휙휙 새는 것처럼 이렇게 다 벌어져 있습니다. 이 벌어진 거를 중간에 이 클램프라는 걸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바람이 그 사이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도 갑자기 돌풍이 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맞습니다. 만약에 진짜 매미급 이상의 어떤 태풍이 와가지고 하필 또 뒤쪽에서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예. 이게 통째로 지붕하고 같이 뜯겨서 날아간다. 뭐 한 소속 100m 정도 돼 가지고 뭐 그런 경우면 모르겠지만 예 무사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바람이 정말 강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바람이 약하다.' 예. 그리고 무게도 잘 분산돼 있고 지붕 위에 그리고 각도 자체가 이미 약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고속도로 방음벽 태풍 불어서 문제가 됐다? 저거 태풍 불 때 고속도로 방음벽 통째로 날아가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 잘 안 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안전한 구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이제 이 한국전력을 다룰 때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아, 예, 이제 예전부터 잠이 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도 숙면 취하시는데 제가 도움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 그러면 한국전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을 살펴보고, 이제 우리 작은 종목들 동향이 어떤지, 네,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아직도 부정적입니다. 2만 원 이하에서 저가 매수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예, 적자가 많이 났고 또 계속 날 거고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계속 한국전력이 저 회사채 발행하고 CB 발행하고 이래 버리니까 이자 지출이 많이 납니다. 그래도 2분기에는 영업이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전이. 자, 그러면 한국전력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자, 요즘 사상 처음으로 요 뉴스도 나왔는데 사상 처음으로 100 단위가 생각이 안 나네. 100기가와트 하루에. 진짜 나이 들수록 점점 불편해집니다, 정말로. 예, 요런 뉴스가 떴습니다. 100기가를 이틀 연속 돌파해서 16년 만에 전력 소비가 2배로 늘었다. 그럼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었냐라고 하면 제 기억으로 2000년대 초반에 한 50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150원 정도 하고 130원. 그 누진세 생각하면 뭐 4,500원도 가는데 이제 총 수요가 100기가와트다 하루. 네. 이 중에서 태양광이 얼마냐라고 보면 태양광이 예? 10기가 더하고 해서 14% 정도 차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없어졌냐면 요즘 에어컨 틀지 말라 전력 뭐 예비율이 최저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 이제 안 나옵니다. 왜냐면 에어컨 한창 틀 때 태양광 발전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비가 오면 발전 안 되는 거 아니냐? 비 오면 에어컨 덜 틉니다. 예, 그래서 여기 기가 막히게 이제 여름철에 과부하가 걸리는 걸 해소를 해줬습니다. 예, 한 14% 정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태양광이 이제 주요 전력원으로 올라섰는데, 또 이거 없어진 얘기가 뭐냐면, 한전이 태양광 때문에 적자를 본다.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자, 한국전력에서 자회사들이 자, 발전 설비를 원전을 짓습니다. 수력 원자력에서 원전을 짓습니다. 이 돈 누가 돼야 됩니까? 결국은 한국전력에서 나가야 될 돈입니다. 발전사 회사들이 하는 거긴 하지만 발전사 회사의 소유가 한국전력이니까. 자, 그러면 석탄 화력발전소 한국전력이 합니다. 그럼 민간 LNG 발전소 한국전력이 안 합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이 이거 비싸게 사줘도
그닥 뭐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를 짓는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럼 태양광에 한국전력에서 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돈 법니다. 야, 물론 이제 개통 연계비로 한국전력이 크게 남기는 건 아니지만 발전소 지어가지고 개통 연계할 때 이거 내는 게 100kg당 한 1,2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만약에 변압기를 사서 고압으로 요 개통 연계 저압 변압기가 한전 소유의 저압 변압기하고 개통 연계하는 게 아니라 고압으로 해서 우리가 변압기를 사서 달아보면 이 금액보다 조금 쌀 것 같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딱히 한국전력이 이쪽에 손해 안 보고 발전소 짓는데 돈 한 푼 안 보태주는데 고정 단가로 계약하신 분들은 REC 제외하면 100원 정도에 파는 셈입니다. 100원에 사가지고 피크 때 한창 누진세 많을 때 4에서 500원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한전이 이제 태양광 때문에 손해본다는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한전 발전 자회사들이 REC 사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거 앞으로 2년 안에 기업들이 사게 될 겁니다. 아리백 때문에. 한전 발전 사업자들은 이제 형식적으로 사 나가는 거고, 그거 사가지고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크냐? 요거 합쳐도 한 170원 정도인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탄소 배출권만 지금 킬로와트로 환산하면 133원 정도 됩니다. 이 해외 시세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한국전력은 태양광 때문에 적자 보는 거 사라졌다. 그 도대체 뭐 때문에 적자냐? 보셨다시피 20은 아니고 2007년에 50기가와트가 넘었는데 2023년에 100기가와트 이상 쓰고 있습니다. 한 15년 동안 전력 소비량이 배가 됐습니다. 배가 됐는데 원전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전은 이명박 정권 때 41%까지 늘리자 했다가 박근혜 정부 때 29%로 줄이고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하고 지금 이제 탈원전 안 할 거다. 뭐 요 정도 왔는데 비중이 계속 줄어왔습니다. 원전 비중이 계속 줄어오고 지금 새로 지어도 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원전이라는 싼 전력 공급이 추가되지 않는다. 근데 전기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전기차 보급될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이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도 전기차가 보급이 어느 정도 되면 130기가와트 정도 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 소비량이 늘어나는데 S&P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 원전 다 쓰면 석탄으로 하고 석탄 다 쓰면 LNG까지 다 쓰면 이제 석유까지 써가지고 요 가격이 S&P가 됩니다. 이게 전력 구매를 해주는 가격인데 과거에 원전 비중이 높았을 때는 S&P가 여기 있었습니다. 한 40원은 아니죠. 한 60, 70원 이렇게 이제 전기를 사가다가 석탄 때도 모자라니까 LNG까지 올라가니까 한때 뭐 26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가격에 이제 전기를 사줘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적자가 나다가 지금 이제 원전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LNG 발전소를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래서 S&P가 지금 150원 정도에서 더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고 아마 한 3, 4년은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 요인이 사라졌고 유가가 이제 오르는 게 또 부담이긴 하지만 전기요금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태양광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건 없다. 지금 돌아서는 또 턴하는 타이밍이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더 단기 관점에서도 좀 긍정적인 관점이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또 이런 거 2만 원 이하에서 싸다고 사놨는데 우리가 한 1년 지나도 2만 원입니다. 그럼 사실 은행 이자 생각하면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뭐 다른 종목도 맨날 올라가는 건 보고 폭락하는 건 안 보고 올라가는 건 봐가지고 저건 맨날 올라가는데 내 건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스트레스가 크고 그 스트레스 받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닌데 단순히 우리 도박하다 돈 잃으면 받는 스트레스랑 똑같은데 주식 투자에 내가 너무 뭐 진이 빠진다. 주식 투자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쌓여가다 보면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예,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것만 보고 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종목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종목 검색을 하는 건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작고 좋은 종목인데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기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으로 먼저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범위를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가총액 범위는 한 700억까지가 한계인데 일단 작을수록 좋으니까 500억 이하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추가를 합니다. 500억 이하. 근데 또 뭐 적자 나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적어도 자산 자산 총계 범위. 그래도 이 작은 종목들 자산이 500억 이상은 돼야 되니까 500억 이상으로 또 넣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그래도 200%를 넘으면 안 되니까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범위 200% 이하. 자,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187개가 나옵니다. 시가총액 500억짜리 이하가. 그러면 이제 이거 최대 주주 최대주 지분은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주식수가 3천만 주 이하. 상장 주식수 범위가 3천만 주 이상이 되면 이제 그러면 10만 주 100만 주에서 3천만 주 수정 추가 검색 120 하나 많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가총액 500억 이하 자산 5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는 거 그러면 굳이 뭐 적자는 50억이 아니라 1억 원 이상 검색 많이 걸러졌습니다. 그러면 500억보다 더 작게 400억 그래도 많습니다. 또 어떻게 걸러낼 수 있냐 생각하면 근데 작은 종목들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영업이익도 나고 주식수를 한 2천만 주 줄었습니다. 부채 비율도 100% 25개. 자, 그럼 이걸 한 번씩 보겠습니다. 거래량 순서대로. 국일신동부터 해서 아주 빠르게 한 종목씩 25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최근에 변동성이 컸습니다. 컸고 최대주주 지분율 42%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사실상 뭐 개인 회사는 다를 게 없으니까 40일 이것도 패스. 요거는 30일이니까 나쁘지 않고 흑자도 내고 있고 순자산이 1114억. 근데 시가총액 337. 이거 뭐 했나? 그 사이에 파인테크닉스 그 사이에 뭐 감자 증자 이런 거 한 거는 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거는 아닌지 주식수가 그대로인데 1590만 주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뭘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계속 꾸준히 또 이익이 났던 회사입니다. 왜 이렇게 시가총액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 LED 그러니까 사양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매출이 이제 계속 줄고 한때 1,700억대 매출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성장성이 없으니까 별도 기준으로는 또 이렇고 자회사의 연결 기준으로 잡혀서 이렇게 착시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한 612억 정도 되는 회사도 그래도 뭐 337억이면 양호합니다. 요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바이오텍 354억에 요즘 바이오주 괜찮은데 또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도 늘어나고 괜찮은데 작으면서 괜찮은 종목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요거는 이제 뭐 시가총액하고 큰 차이가 안 나니까 포메탈 얘도 뭐 큰 차이가 안 나고 S&W 또 별 차이 안 나고 근데 다 이익도 나고 좋습니다. HK 아주 좋고 HK 못지않게 괜찮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건 시가총액 292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최대 주주가 뭐 절반이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700억대에 300억 나쁘지 않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USIS 필터링 서비스 뭐 안정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그냥 유지가 되고 있고 순자산 규모도 크고 시가총액 300억대 훌륭합니다. 예. 그리고 3일 시가총액 300억에 뭐 많습니다. 예. 36%는 조금 과하긴 한데 그래서 뭐 재무도 좋고 스타플렉스 30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뭐 최대주주 지분율 50%나 다름없으니까 한국정보공학 50% 38도 좀 많습니다. 이것도 자사주 하면 40%나 다름이 없으니까 풍강 풍강은 잘 아시겠지만 질환지교 두 개 합치면 50%니까 베스 메디앙스 나쁘지 않습니다. 333억인데 적자로 전환했지만 흔한 적자는 아니니까 진도 훌륭합니다. 진도 보통 이런 건 50% 넘을 텐데 50% 이상 그리고 67% 모두 트어리처 경인전자 VC SHD 자 그럼 이게 좋은 종목들 시가총액 형편없는 거 다 최대 주주가 50% 이상 보유해서 주가가 오르든 말든 뭐 난 몰라 이런 거 그래서 제가 50% 이상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50%도 아니고 40% 이상 되는 종목은 주가 관리를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자녀들에게 이 주식을 물려준다라고 했을 때 시세가 낮을수록 상속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러면 아까 본 종목 중에서 뭐 파인테크닉스라든지 진바이오텍이라든지 뭐 HK는 원래 있었고 이 종목들로 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이게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종목들이 언젠가는 관심 받을 겁니다. 좋은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300억밖에 안 된다. 최대주주 지분율 30%다. 강남에 큰 평수 아파트 하나로 이 회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관심을 못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태양광으로 수익이 꾸준히 난다. 그러면 이런 종목도 그냥 계속 사모아 나가면 될 겁니다. 언젠가는 관심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 작은 종목들 쪽 9월 이후로 아마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